작전 없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백전백패를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리스크 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현실이고 미래인 만큼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하버드대학 심리학연구소에서 65세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조망해 볼 생각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30년 벌어서 30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몇 살까지만 일하고 일손을 놓고 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혹여 허언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생각은 맞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여행하는 삶은 아직 미실현 희망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해안선 여행을 하고 싶은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 후 삶의 질은 퇴직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불행은 줄이고 행복한 노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와 닿았습니다. 65세 이상 퇴직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조사한 자료인데 퇴직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거나 퇴직 이후를 고민하는 중년이라면 본 영상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 심리학연구소에서 퇴직 후 삶의 유형 4가지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삶의 유형 첫 번째, 홀로서기 성공형입니다. 이들은 퇴직 후 남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퇴직자들인데요.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뽑은 퇴직 후 삶의 유형 두 번째, 불편 없는 노인층입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자의 10%에 해당하는 노인들인데요. 말 그대로 노후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는 분들이죠. 퇴직했지만 퇴직 전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여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뽑은 퇴직 후 삶의 유형 세 번째, 하루살이형이었어요. 조사 대상자의 60%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삶의 유형인데 아주 버겁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는 퇴직자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버드가 뽑은 퇴직 후 삶의 유형 네 번째, 무기력한 노인층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심각한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인데 무려 27%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이죠. 이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선단체나 구호기관, 양로원 등 개인이나 단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기나긴 노후를 살아내는 게 어려운 분들이죠. 노후가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의 퇴직자는 홀로서기에 성공했고 10%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불편 없이 노는 길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60%의 퇴직자는 삶이 쉽지 않은 탓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의 노인들은 아주 무기력한 노인들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세상 모든 일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이런 결과를 만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원인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연구소는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목표를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던 거죠. 먼저 퇴직 후 홀로서기에 성공했던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글로 적어놓고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실천한다는 게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수립하려면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하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포기를 막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할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가볍게 고민함으로써 인생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불편 없이 노는 길을 보내는 10%의 노인들은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는 있었어요. 하지만 글로 적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불편하지 않을 만한 노후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0%의 노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앞서 언급한 홀로서기 성공형과 불편 없이 노는 길을 보내는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막연한 목표였죠.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 망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덕분에 퇴직 후 삶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편한 노후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망한 퇴직자는 27%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겐 아예 인생의 꿈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시류에 맞춰서 자유롭게 살았던 거죠. 당시엔 즐기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이어졌겠습니까? 건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강력한 힘도 불과 1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삶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고민하지 않았던 갈팡질팡 좌충우돌 인생이 좋게 끝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퇴직 후 삶이 고통으로 채워지는 현실을 마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언급한 퇴직 후 삶의 유형 4가지 유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고 할 수 있죠.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퇴직 후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사라지지 않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난제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목표가 없으면 잡념이 길을 쓰고 목표가 있으면 잡념이 맥을 못 춘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셨습니까? 희망하는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진행하고 계실까요? 준비의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물론 퇴직 후 삶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퇴직 시점 심리적 현상은 고3 수능 시험을 막 끝내고 나오는 심정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고교 시절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나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한편으론 시원하지만 또 한편으론 불안감이 몰려오지 않던가요? 점수가 잘 나와야 희망하는 대학을 가는데 그게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고르던가 그게 아니면 재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기보다는 혼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퇴직은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이니까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시작이겠죠. 하지만 미리 퇴직 후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했던 퇴직자는 다릅니다. 혼란이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퇴직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고 거침없이 달려나가야 할 시작점이죠. 그것이 준비된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퇴직자의 구체적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퇴직 후 삶의 유형으로 4가지를 분류한 하버드대학 심리학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하고 글로 써놓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합시다. 세상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